안녕하세요. 주식올림픽 진행의 김민겸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부터 시장 분위기 좋습니다. 양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마감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장에서 0.68% 상승하면서 3,468선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1.30% 상승하면서 874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일종 흐름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 또 장 중에 사상 최고치 다시금 경신을 했습니다. 3,481선 터치를 했고 12시를 기점으로 다시금 상승분을 좀 둔화시키나 했는데 마감으로 갈수록 계속해서 상승세를 그래도 유지해주는 모습. 코스닥 같은 경우는 내리 상승 흐름을 가져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수급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거래소 쪽으로 이 외국인과 기관에 대량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특히나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사자세를 외쳤고요. 기관 또한 2천억 원 넘게 사자세를 외치면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에선 외국인 홀로만이 팔자 스탠스를 취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반도체를 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가 오늘 장에서 큰 폭으로 시세를 내줬습니다. 오늘 장에서만 무려 4.7% 상승세를 가져갔는데 일단 엔비디아 퀄테스트 관련된 모멘텀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 모건 스탠리 5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반도체 겨울이다라면서 굉장히 비관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스탠스를 바꿨습니다. 따뜻한 겨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의 반도체 매력적이다. 특히나 삼성전자 관련해서 목표 주가를 96,000원까지도 제시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이에 따라서 오늘 장에서 반도체뿐만 아니라 반도체 소부장주들 밸류체인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다만 오늘 하이닉스는 0.57%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마이크론의 실적이 이번 주에 있을 예정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수요일 새벽에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관련된 이 모멘텀까지도 챙겨보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외에 아이폰 관련주들도 오늘 장에서 강세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사실 출시되기 이전에 너무 얇은 거 아니냐라는 좀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있었는데 오렌지 색상 예쁘다라면서 판매가 굉장히 잘 됐다는 소식 들려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장에서 아이폰 관련주들 상승 흐름을 가져갔죠. 특히나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IM증권에서 좀 긍정적인 이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오늘 장에서 9% 넘게 시세를 내주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상황까지 살펴봤는데요. 애프터마켓의 흐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시 50분 기준으로 코스피, 코스닥 종목들의 흐름인데요. 코스피부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1위부터 5위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 코스피 내에서는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홀로 두 종목만이 빨간불 켠 채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4% 넘게 계속해서 강세 유지해주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강보합권, 반면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오늘 장에서 파란불 켠 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1위부터 5위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알테오젠, 펩트론 두 종목만이 빨간불 켠 채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미국 FDA 관련된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 코스닥 내에서 또 시세를 내주는 모습이었죠. 7.5% 계속해서 강세 유지해주고 있고요. 펩트론 또한 4.49% 상승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시장에서 뜨거운 종목들 상승률 상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 내에서는 해성 DS가 가장 큰 폭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나 반도체 관련주 오늘 장에 10% 넘게 상승으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외에는 LG이노텍, 선진, 두산로보틱스, 부산산업이 상승률 상위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코스닥 역시도 상승률 상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닥 내에서는 대화제약이 가장 큰 폭으로 시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대화제약 같은 경우에는 부치는 이 치매 치료제 관련해서 중국의 또 획득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늘 장에서 26% 넘게 강세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외에는 아이스크림 미디어, 삼천당제약, 펩트론, IT캠이 상승률 상위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애프터마켓의 흐름까지도 짚어봤는데요. 애프터마켓은 저녁 8시까지 거래가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저희 이데일리 TV 보시면서 애프터마켓의 흐름까지도 짚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올림픽 시즌2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시장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특히나 코스피 코스닥에서 이 시총 1위 종목 삼성전자, 알테오젠이 이 시장을 이끌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는데 과연 우리가 이렇게 시장 분위기가 좋을 때는 그리고 반도체 바이오 대형주 위주로 이렇게 수급이 쏠릴 때는 어떤 식으로 좀 대응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한 주에 대한 계획도 알차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최영동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오늘 또 우리 전문가님께서 특별 출연을 해주셨잖아요. 예. 원래는 화요일의 남자인데 시장에 대한 좀 전략을 우리 전문가님께 더 많이 듣기 위해서 오늘 또 초청을 했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우리 전문가님 또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인사부터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예, 매주 화요일마다 뵙다가 월요일날 뵈서 네. 오히려 더 기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화요일보다는 한 주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월요일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월요일날 소중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주간 전략과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번 주에 관심을 좀 가지실 만한 종목군들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알차게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께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부터 알차게 한번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 세워드리기 위해서 우리 최영동 전문가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데일리를 또 발걸음을 옮기셨는데 오늘은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하실지 많은 분들 기대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한 주 동안 우리가 봐야 될 만한 이슈와 섹터 그리고 종목까지도 저희가 알찬 순서 준비했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가 장 마감 이후에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종목에 대한 타이밍 같은 경우에 사실 장 중에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방이 있기 마련이죠. 교육방 오시게 된다면 우리 최영동 전문가님께서 이 스마트 눌림목 기법을 통해서 이 시장 속에서 움직이는 종목들 우리가 가져가 봐야 될 만한 이 눌림목에 있는 종목들에 대한 대응 전략들 여러분들께 상세하게 알려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교육방 입장하셔서 내일장부터 여러분들도 스마트 눌림목 매매 기법까지도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화면 왼편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거나 문자 샵 3772번으로 최영동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동일하게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둘 중에 편하신 방법으로 입장하셔서 나도 앞으로 시장 속에서 한번 대응 전략들, 시장에서 어떤 이슈를 좀 주목해서 봐야 될지 그러한 부분에 대한 도움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왼편 QR 스캔하시고 교육방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거래량 상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많은 투자자들이 거래한 종목 위주로 10종목이 나왔습니다.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다 너무 좋은 종목이에요. 근데 오늘은 사실 네. 제 눈에는 이 한 종목밖에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아요. 한 종목이라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 네. 정도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구색을 좀 맞춰야 된다고 하게 되면 알테오젠 정도가 딱 하나 있었으면 맞아요. 딱 맞을 텐데 일단은 오늘 삼성전자가 8만 원대 좀 수월하게 좀 맞아요. 넘기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마 기억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7월달 말 네. 정도서부터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8만 원대는 한번 좀 구경해 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기대감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 지금 증권가에서 11만 원까지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TP를 네. 11만 원대까지 상향 조정시키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네. 이게 딱 두 가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이제 매력도가 높아지는 거죠. 외국인들 입장에서. 그쵸?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는 자연스럽게 인덱스에 가장 가까운 삼성전자를 첫 번째로 탑픽으로 꼽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삼성전자가 보여주지 못했었던 여러 가지 장점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도 말씀하셨지만 HBM 3E에 대한 이제 퀄 테스트 부분들이 일단은 아직 확정적으로 삼성전자에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한 건 없어요. 네. 하지만 이제 시장에서는 어찌됐든 이번만큼은 그래도 이 엔비디아의 밸류체인 안으로 좀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좀 많이 커져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가격 자체가 너무나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작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에 찬바람이 분다. 라는 이야기들, 윈터 이즈 커밍이라는 네. 이제 정말 살벌한 그런 이제 리포트 제목들이 나오면서 약간은 삼성전자의 안 좋은 분위기였지만 이 분위기가 올해 들어서는 지금 분위기에서는 완전히 180도 바뀌면서 자 드디어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의 아성을 무너뜨리려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삼각편대 안에서 가장 뒤쳐져 있었는데 이 경쟁 구도 안에서 삼성전자의 저력을 보여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요. 오늘 같은 경우 하이닉스는 상대적으로 좀 저조했던 반면에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증시를 거의 다 들어올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8층까지 드디어 도달했습니다. 또 이제 9층에 계시는 분들이 네. 이제 거의 다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9층까지 대기를 하실 텐데 지금 분위기 봐서는 일단은 실적 분위기까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과연 시장에서에 대한
예상치 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어찌됐든 가이던스 부분들도 좋아질 거잖아요. 네. 그 부분들에 좀 기인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이제 9층 우리 주민분들도 이제 끝이 아니다, 꿈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강한 상승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의 유동성 공급과 삼성전자의 인덱스화되는 모습들, 그리고 삼성전자가 개별적으로 갖고 있는 강한 모멘텀들이 부여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가격대보다는 조금 더 눈높이를 높여가면서 좀 홀딩에 대한 의견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삼성전자 관련된 이야기 해드렸습니다. 사실 지난주 저희 방송에서 이제 8만전자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삼성전자 지금 83,000원 또 선에서 마감을 한 상황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조금 더 봐야 될 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시장 속에서 있어서 타이밍이겠죠. 사실 삼성전자 많은 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고 너무나도 좋은 종목인데 9만전자에서 물리신 분들이라면 현 시점에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시잖아요. 하지만 내가 5만전자, 6만전자에서만 삼성전자를 샀다면 지금쯤이면 수익을 즐기시고 있을 것 같은데 이만큼 우리가 시장에 있어서 이 종목을 언제 공략하고 언제 매도를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도 한번 도움을 받아보고 싶다. 사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좋은 종목에 대해서는 뭐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한 타이밍은 혼자서 잡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함께하는 교육방 오셔서 우리 최영동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에 대한 매매 타이밍 한번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최영동 전문가님께서는 시장에 대해서 좀 흐름을 잡으시면서 여러분들께 강한 이슈들, 강한 섹터들 알려드리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도 눌림목으로 우리가 공략하면서 안정적으로 좀 들고 갈 만한 그리고 빠르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만한 종목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스마트 눌림목 기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언급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을 활용하면서 나도 한번 매매 좀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교육방 오시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좀 도움을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 종목만 드리는 게 아니라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목표가 그리고 스마트 눌림목 매매 기법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까지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왼편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텐데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거나 문자 샵 3772번으로 최영동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동일하게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둘 중에 편하신 방법으로 입장하셔서 나도 앞으로 삼성전자가 9만전자까지도 갈 때 그 가운데서 타이밍을 한번 최영동 전문가님과 함께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왼편 QR 스캔하시고 교육방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강의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시장의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그 가운데서도 대장주를 잡아내시는 최영동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전문가님, 저희가 즐거운 월요일부터 우리 전문가님께 이 많은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배우기 위해서 특히나 스마트 눌림목 매매 기법을 좀 챙겨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전문가님처럼 시장을 잘 볼 수 있을지 뭐 이런 부분을 챙겨보고 싶어서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이 계속해서 우리 전문가님을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여기에 대한 노하우를 좀 오늘 알차게 공유를 받으려고 제가 나왔거든요. 예.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이러한 뭐 스마트 눌림목 매매 기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차분히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늘 같은 얘기예요, 여러분들. 예, 늘 시장을 보는 데 있어서 뭐 갑자기 뭐 새로운 스토리가 막 이어지거나 이런 거는 사실은 없고요. 전체적으로 도대체 시장에서 원하는 섹터와 현재 분위기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가까운 예로 들자라고 하게 되면 아마 많은 분들이 뭐 지난주서부터 아니면 이제 9월달 초서부터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들으셨을 텐데 9월 이전의 시장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굉장히 단순하게 진행이 되죠, 여러분들. 뭐 예를 들자면 뭐 어떤 내용들로 진행이 되냐라고 하게 되면 원전주들, 조선주들, 방산주들, 우리가 이제 흔히 조방원이라고 앞글자를 하나씩 따가지고 시장에서 이 섹터군들이 대장이야 라는 시나리오를 딱 구성을 해놓은 상태에서 그 안에서 이슈가 되는 종목군들을 뽑아서 트레이딩을 진행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 시나리오, 이슈 포착, 눌림목 탁점 여기까지 딱 이야기가 끊어집니다. 근데 9월달 들어서서 어떤 이야기가 또 바뀌었죠, 여러분들? 금반지라고 해서 많은 이 경제 채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 금융주들, 그 다음에 반도체, 지주사, 뭐 이런 이제 섹터군들이 새롭게 9월달을 포함해서 4, 4분기까지 대장주가 될 거야 안 될 거야라는 것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시장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에서 어떤 섹터에서 시중 자금들이 놀고 있는지, 트레이딩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포착을 하는 게 개별주를 잡는다거나 차트의 분석들만 해가지고 종목을 뽑아내는 거와는 완전히 틀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해당이 될 수 있는 종목군들, 특히 이제 뭐 오늘 같은 경우 이슈 포착을 하자라고 하게 되면 뭐 삼성전자 가까운 예를 들자라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엔비디아에서 그동안 퀄 테스트 진행할 거야, 뭐 통과됐어, 뭐 통과가 안 됐어, 막 이런 얘기들 우왕좌왕하면서 주가가 갈피를 못 잡았었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너무 좋아지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슈 포착일 거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7만 원대, 7만 5천 원대, 그리고 8만 원대 넘어서면서부터 뭔가 조금 더 차트적인 움직임들이 안정화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갖추는 거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을 시장 시나리오, 이슈 포착, 눌림목 타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시장의 목소리의 기울 길이자, 그리고 박스권 장세는 그 순환매 장세다라는 거, 수급 주체 이슈에 굉장히 민감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 삼성전자 올라가면서 외국인들, 기관들 다른 종목도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시총 상위 쪽으로 알테오젠 사고 삼성전자 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차트 이렇게 나옵니다. 뭐 차트 분석 타이밍이 여기에요. 자, 여기가 매수 자리입니다.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는 것도 분명히 중요하긴 하겠지만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우리가 고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어떠한 시장이 오더라도 수익을 내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제가 눌림목 매매 패턴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씩 잠시 후에 예제를 통해서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어떤 식으로 좀 매매 전략을 세우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습니다. 일명하여 스마트 눌림목 매매 기법을 사용하고 계신데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주식 투자에 있어서 좀 고점에서 사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나는 저점이라고 느꼈는데 막상 진입한 타이밍은 고점이고 그리고 파는 때는 저점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좌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마이너스 행보를 이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게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도 한번 스마트 눌림목 매매 기법을 통해서 활용해 보면서 시장 속에서 눌림목의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교육방 와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여기에 대한 매매 기법 자료까지 드릴 예정이거든요. 지금 바로 또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가지의 방법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화면 왼편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거나 문자 샵 3772번으로 최영동 세 글자 보내주셔도 저희가 또 동일하게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둘 중에 편하신 방법으로 입장하셔서 나도 최영동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한번 대장주들의 매수 타점을 잡아보고 싶다. 스윙 매매, 스마트 눌림목 매매에 대한 기법, 사실 많은 강의를 듣고 있는데 나는 아직까지는 잘 이해를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 오늘 여러분들께 그래서 공부할 수 있도록 기법에 대한 자료집까지도 드릴 예정입니다. 교육방 오셔야지만 저희가 어떤 분이 받고 싶은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오셔서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는데요. 화면 왼편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교육방 입장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우리 전문가님과의 방송 시간 50분이 너무나도 짧다라고 느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매주 일요일과 화요일에 또 무료 온라인 방송을 할 예정이죠. 내일 아침 8시에 그리고 일요일 저녁 8시에 할 예정입니다. 나도 한번 내일 시장에 대한 타점을 잡아보고 싶다. 사실 시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사상 최고가 다시금 경신을 했지만 워낙에 수급이 반도체 향으로 그리고 일부 대형주들 위주로 쏠렸기 때문에 상승 종목 대비 하락 종목의 개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감상 더 난이도가 어려운 장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알찬 전략들을 더 확실하게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또 오전 8시에 우리 전문가님께서 교육방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무료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 세워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나도 한번 우리 전문가님과 내일장에서 무료 온라인 방송을 한번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화면 왼편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텐데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교육방 입장 가능하기 때문에 나도 한번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대장주에 대한 매수 타점을 잡아보고 싶다. 50분이 너무나도 후딱후딱 지나간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내일 오전 8시에 또 여러분들과 함께 무료 온라인 방송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왼편 QR 스캔하시고 교육방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계속해서 강의를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잠시 후에 또 어떤 강의 나올지 계속해서 기대하시면서 또 기다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강의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사실 많은 분들이 50분 동안에 우리 최영동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나도 짧다, 더 시간을 늘려달라라고 해서 오늘까지 또 추가적으로 강의를 해드리고 있는데 여전히 50분은 짧은 것 같습니다. 지금 방송 시간 25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내일 오전 8시에 또 무료 온라인 방송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무료 온라인 방송에서 또 어떤 이야기를 하실지. 예, 뭐 일단은 뭐 어제도 사실은 했어요. 네, 저희 맞아요. 8시에도 시황 방송을 좀 해드렸고요. 한 주 전략을 얘기를 해드리는 시간을 꽉꽉 채워서 여러분들과 2시간 가까운 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고요. 내일도 장중
저와 함께 또 하실 수 있는 시간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오전 8시부터 그날 하루에 대한 움직임들, 어떻게 트레이딩이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한 주를 어떻게 우리가 전략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한 온라인 방송을 준비를 했으니까요. 우리 링크를 통해서 많이 들어오시게 되면은 제가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꼭 많이들 찾아오셔가지고 하루 움직이는 것들을 아침에 결정되잖아요. 그 아침 시간에 어떻게 내가 트레이딩을 하고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종목군들을 잘 관찰을 하는지에 따라서 그날의 성과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저와 함께 재미있는 시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눌림목 종목군들을 통해서 어떠한 트레이딩을 진행을 해야 되고 어떠한 매매 포인트를 잡아가면서 시장에 맞는 종목군들을 찾아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지난주에 올림픽 종목으로 말씀을 좀 드렸던 두산 테스나라는 종목입니다. 이제 딱 거래일수로 한 4일 정도 지난 거죠. 제가 화요일 날 나와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오늘 월요일까지 딱 4일 거래가 진행이 됐습니다. 오늘 고가까지 딱 결정을 하게 되면 42,000원 부근까지 올라갔으니까 제가 1차 목표가를 41,000원을 매수 말씀 좀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3일, 4일 만에 방송 목표가 달성이 완료가 됨으로 인해서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수익률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가 장기 투자를 통해서 매매를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때그때 시장에서 집중되는 종목군들 스윙 투자를 통해 가서 내 수익을 계속 내 계좌에 쌓아가는 매매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보자고 여러분들. 두산 테스나 딱 떠오르시게 되면 뭐가 되죠, 여러분들? DDR5 이야기 나오죠, 있죠. 그 안에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장비주로 부각이 됐었던 상황들이고 꼭 굳이 두산 테스나가 독보적인 모습들을 좀 보여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반도체 소부장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탑2가 시장을 이끌기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로 인해서 두산 테스나에 대한 맥점을 잡아드렸고 그 이후에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좋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한미약품이죠.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제가 한미약품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이 없었을 때였을 거예요. 8월 26일 날 나와서 자, 한미약품 여러분들 당뇨학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뇨학회에서 어떤 이슈 있다? 비만과 관련된 스토리들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들을 해드렸었는데 그 내용들을 말씀드리고 나서 쭉쭉쭉쭉쭉쭉 상승을 했던 그런 종목들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저점을 만들어냈죠. 이 저점이 중요하진 않아요, 여러분들. 저점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전제를 깔으셔야 돼요. 우리가 V자 반등, 말이 V자 반등이지 V자 반등 지나고 나서 안 될 수 있는 거죠. 막상 그 저점에 도달했을 때 과연 여기가 저점일지 아닐지는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저점을 잡으셔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게 아니고 눌림목을 통해서 어떠한 형태의 주가 패턴들을 보여주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구간이죠. 횡보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횡보되는 모습들 이후에 주가에 대한 탄력도가 진행이 되면서 상승에 대한 탄력도가 높아지죠. 아마 트레이딩이 좀 익숙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지점에서도 매수가 되셨을 거고 이 지점에서도 또다시 매수가 되셨을 거예요. 그리고 급등 이후에 또다시 탄력을 받으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 자, 그러면은 이 한미약품이 여러분들 차트원을 가지고 움직인 종목이라고 해석이 되세요? 아니면은 비만, 바이오 이런 쪽에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힘을 받았던, 탄력을 받았던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후자에 가깝죠. 그만큼 시장 시나리오를 선택을 잘 하시고 나름대로 시나리오를 꾸미시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가장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섹터 내에서 호재가 있고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을 찾는 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식을 계속 투자하시면서 하셔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차트 분석 통해 가지고 야, 여기서 마법이 막 펼쳐지는 것처럼 차트 분석을 되게 다이나믹하게 하시려고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방법은 차후에 너무나 시장에 대해서 일사천리로 이해가 되시고 납득이 되시고 나름대로 시나리오를 살릴 수 있는 수준에 와서 해결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고 아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몸에 딱 익힐 수 있게 체득이 되신다고 하게 되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TLB도 마찬가지예요. 자, 올림픽 종목으로 제가 7월 15일 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요. 그 이후에 주가 탄력도를 보시게 되면 정별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끊임없이 상승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수익률 자체는 108% 정도.
수익들을 지금 거두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야기들, 이 하나의 여러 가지 테크트리를 잘 운영을 하신다고 하게 되면 이런 종목들 찾는 거는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아마 눈에 보이실 거다라는 걸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에 ABL 바이오입니다. 자, ABL 바이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제가 올림픽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 7월 중순에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으셨을 거고, 빅파마들과의 뭔가 연결고리가 있는 종목군들이 그렇게까지 시장에서 관심을 받지 못했었던 그러한 시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주가 탄력도를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자, 1차적인 목표가 달성한 이후에 조정을 받죠. 근데 1차 목표가 진행이 된 상태에서 눌림목을 맞는데 여기를 하향이탈 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상승 추세가 만들어지면서 정배열의 초입 구간으로 들어가는 그런 형태의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상당히 좀 의미 있게, 자, 9월 22일 날 고점 구간으로 50%의 상승률을 보여줬던 그런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뭐 알테오젠의 모습들, 그리고 D&D 파마텍의 모습들 속에서 빅파마와의 뭔가 연결고리가 잡히는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들은 아마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과 같이 유동성 공급을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뭐 가까운 나라라고 할 수 있는 일본도 마찬가지고 계속 유동성 공급을 계속 진행을 시켜주는 이러한 시장 분위기 속에서는 제약바이오 종목군들, 꼭 뭐 ABL 바이오뿐만 아니고 다른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도를 계속 시장에서 놓치지 않고 보셔야 된다는 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을 한번 좀 보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자, 눌림목 패턴이라는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또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좀 보시게 되면은요, 이게 돌파 매매거든요. 자, 이 돌파 매매라는 명칭만 좀 다른 거고요. 눌림목 매매라는 건 명칭만 다른 거예요. 움직이는 패턴은 동일하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표적인 예를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삼성전자입니다. 여러분들 삼성전자 그동안에 엄청 고생하셨고 어떻게 보면 상반기 내내 자, 삼성전자 너희들 지금 뭐하니? 시총일이 우리나라 대표 종목인데 이렇게까지 시장에서 소외되는 게 말이 되냐? 막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셨을 텐데 다행스럽게 지금 시장에서는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반등에 대한 스토리들을 좀 보시게 되면 상당히 좀 의미 있는 패턴들을 많이 보여줘요. 자, 첫 번째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시킨 이후에 이 박스권 높이만큼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이 높이만큼 올라간 상태에서 주가가 더 이상 탄력도를 잃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박스권이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드디어 7만 원대, 7만 2천 원대를 강하게 돌파를 시키고 나서 시세 분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여러분들 눌림목 내에서도 박스권이 유지가 되는 이러한 가격대가 우리가 충분히 매집을 할 수 있는 가격대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하이젠 RNM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여러분들 뭐 로봇주들 많이 들으시죠? 그죠? 근데 로봇주들 뭐 여기서 뚝 들고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자, 차트 여기 저점 만들었어요. 자, 이제 로봇주 갑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여러분들이 타당할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지금 현재 로봇주들에 대한 전체적인 섹터에 대한 분위기가 좋아진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 게 빠르시겠습니까? 아마 후자에 가깝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제가 로봇주들을 아마 올해 거의 뭐 한여름 때 중반 때에도 로봇주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해드렸었고요. 최근에서도 로봇주에 대한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뭐 노란봉투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저는 사실은 로봇주를 보면서 노란봉투법의 수혜라고는 사실은 그렇게까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이제 트리거를 만들어주는 역할은 할 수 있겠죠. 궁극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금리 인하예요. 그리고 기술주, 성장주, 그와 더불어서 정부에서 나서가지고 자, 로봇주 우리 하자라는 거에 대한 정책 수혜주로 넘어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게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은 어찌됐든 이 로봇주 섹터 내에서에 대한 경쟁 구도를 좀 보시게 되면 여전히 미국과 중국이에요. 그리고 10월 달에는 중국의 유니트리라는 로봇 기업의 IPO가 또 예정이 돼 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시장의 자금 자체, 글로벌 자금 자체가 로봇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들이 조성이 돼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뭔가 이렇다 할 타이밍들을 만들어내지 못했었는데 노란봉투법 얘기 나오고 금리 인하 얘기 나오고 유동성 공급 얘기 나오고 정부 정책 이야기 나오니까 한꺼번에 반영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종목군들로 순차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로는 액추에이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당연히 깔고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율주행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군들이 1차적으로 또 움직이는 거죠. 그러한 내용들이 반영이 되면서 하이젠 RNM도 마찬가지로 그 수혜를 받았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차트만 해가지고 종목의 상승을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왜 차트가 이런 형태로 정별이 만들어지고 골든크로스가 만들어지고 돌파가 이루어지는지는 분명히 그 이유가 있습니다. 종목으로 움직이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들을 찾게 되면 여러분들 차트가 아무리 급등세가 나오고 그리고 어떠한 내용들로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내가 그 안에서 물량을 실는다거나 아니면 내가 차익을 시킬 수 있는 타이밍들을 본다거나 아니면 내가 바닥권에서 매수를 들어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라는 것들이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하이젠 RM도 마찬가지로 저점 맞는 상태에서 정별 만들어내주고 횡보되는 과정에서 거래량 자체가 줄은 상태에서 올라갈 때 대량 거래량 동반 그리고 섹터, 로봇 섹터에 대한 강점들이 부각이 이루어지면서 주가가 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러한 세 가지의 이슈들을 세 가지의 테크트리, 세 가지의 논리 3단 논법들을 딱 보시게 되면은 그냥 단순하게 자 우리 차트 볼게요. 자 여기가 저점입니다. 여기가 매수 자리요. 이렇게 안 보셔도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종목 볼게요. 클로봇이에요. 똑같아요. 자 하이젠 RM이 올라가는데 클로봇 안 올라가겠습니까? 동일하게 움직여요,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 거의 20개 가까운 로봇주들을 딱 일렬로 세워놓고 보세요. 올라가는 지점도 똑같고요. 올라가는 구간도 똑같고요. 다 그 반응했던 그 기간 자체가 다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섹터가 움직이게 되면 사실상 이 종목이 정말 기술력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나머지 종목들은 다 가요. 예를 들자면 반도체 소부장도 마찬가지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올라가요. 반도체 드디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올라가는 타이밍이 다 똑같아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의 논리를 이해를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 안에서 대장 섹터가 뭔지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 안에서 이슈가 있는 개별 종목군들은 변동폭을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종목 볼게요. G2G 바이오입니다. 비만 치료제죠. 그죠? 비만 치료제와 관련해가지고 그 비만 치료제의 효능을 좀 길게 가져갈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한 모멘텀들이 발생이 되면서 첫날 이후서부터 끊임없이 상승을 했던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저희 교육방에서 제가 G2G 바이오 신규 상장하는 날 이거 괜찮은 종목입니다. 상당히 우수한 기술력을 갖고 있고 지금 시장의 트렌드에 거의 부합하는 종목이 될 겁니다라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드렸거든요. 그 이후에 주가에 대한 탄력도가 어떻습니까? 149%까지 상승을 했어요. 물론 그 중간중간마다 뭐죠, 여러분들? 약간의 쉬어감들은 있었어요. 하지만 섹터 내에 대한 강한 상승세,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스토리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저점 만들고 또다시 상승하는 1차와 2차 랠리를 이어지는 이러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 상황이어서 이런 G2G 바이오 같은 종목군들 신규 상장주라고 해서 여러분들 부담 느끼지 마세요. 항상 공격적인 시장 분위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IPO 종목군들 매력도가 확 증가되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볼게요. 하나오션입니다. 하나오션 지금 조선주 별로 안 좋죠, 여러분들. 지금 조선주 갖고 계신 분들 아마 속 굉장히 답답하실 거고요. 아마 지지난주의 모든 경제 채널이 어떤 종목 얘기했냐? 조선 기자재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조선 기자재 이야기 하나요? 안 하죠. 우리나라가 굉장히 빨리 돌아요, 여러분들. 모멘텀이라든지 섹터가의 움직임들이 되게 빠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게 되면 지금은 조선주가 별 재미가 없겠구나. 조선 기자재 정점 찍었구나. 또는 단기적으로 이 자리에서는 뭐 좀 내가 매매를 하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라는 것들에 감이 오실 거예요. 그러면은 조선 기자재에 들어갔던 종목들, 조선주에 들어갔던 종목군들이 빠져가지고 어디 사겠어요? 반도체 사겠죠. 로봇주 사겠죠. 바이오 사겠죠. 이런 것들을 시장에서에 대한 논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해를 하시게 되면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또 사이드를 기겠죠. 그러다가 이제 이번 10월 달에 발표가 되는 9월 3분기 실적들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다거나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면 또 이렇게까지 길게 박스권을 보여주다가 또 레벨업이 될 거예요. 또 박스권을 돌파시키고 계속 계단식 상승을 보여주겠죠. 그러한 패턴들이 반영이 되는 것들이 바로 이 하나오션을 중심으로 한 조선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충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참고를 하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딱 볼게요. 두산에너빌리티.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원전주들 뭐라고 말씀드렸죠? 원전이 보여줄 수 있는 상승에 대한 폭 자체는 올해 상반기에 다 보여줬다. 그러면 하반기에 이 두산에너빌리티를 중심으로 원전주들이 뛰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가 나와야 되죠? 넘버 나와야 된다. 실적이 나오거나 수주가 나와야 된다. 자, 앞절에 하나오션 같은 경우 여기서 박스권에서 방 뛰었을 때 가장 큰 이슈가 뭐였죠, 여러분들? 자, 마스가 할게요. 거기에다가 또 수주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레벨업이 딱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아직까지 두산에너빌리티를 중심으로 할 원전주들 같은 경우는 수주 모멘텀이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더 이상 밀리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시장을 폭발적으로 이끌 수 있을 만한 모멘텀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시게 되면 내가 원전주를 언제 투자를 해야 되고
조선주를 내가 언제 봐야 되고, 자 그러면 조선주와 원전이 쉬어가는 동안에 내가 뭘 가지고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지 딱 답이 나오시겠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시장에서 계속 고민을 하시면서 트레이딩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 스마트 눌림목 매매 기법, 방송에서는 굉장히 짧게 말씀드리지만 내일 오전 8시부터 진행하고 있는 온라인 방송에서 또 깊이 있는 이야기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스마트 눌림목 매매 기법에 있어서 예시 종목과 더불어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용해야 될지에 대해서까지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시장에 있어서 이 이슈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이슈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파악을 하고 그리고 단기 바닥 확인 이후에 저점을 또 확인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눌림목이 가능한 자리를 포착을 해서 들어간다면 충분히 여러분들께서는 안정적으로 좀 상승의 흐름을 챙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저희가 방송에서 언급드린 이후에 무려 23% 넘게 그리고 하이젠 R&M 또한 또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나도 한번 스마트 눌림목 매매 기법을 이용해 보면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투자 전략을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 여러분들 혼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자료집 드리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내일 오전 8시에 또 저희가 무료 온라인 방송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방송에서 또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 확실하게 세워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내일 장 시작 전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흐름까지도 한번 미리 예측해 보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왼편 QR 스캔하시거나 문자 샵 3772번으로 최영동 세 글자 보내주시면 동일하게 또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편하신 방법으로 입장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내일 오전 8시 또 무료 온라인 방송까지도 함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장의 올림픽 종목을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워낙에 올림픽 종목이 좋은 퍼포먼스를 많이 보였기 때문에 또 오늘 또한 기대를 많이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예, 오늘도 두 종목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또 올림픽 종목 말씀드리는 거고 또 월요일 날 또 말씀드리는 게 좀 색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월요일 같은 경우는 한 주를 출발하는 네, 맞아요. 거라서 약간 좀 부담감은 덜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화요일 날 같은 경우는 시장에 대한 변화 부분들이 월요일 날 이미 반영이 돼서 맞아요. 진행이 되는 시장이다 보니까 약간 좀 높은 가격에서 얘기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서요. 화요일 날 좀 색다르네요, 여러분들. 자, 그럼 우리 한 종목 한 종목씩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으로 TFE라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번호는 425420입니다. 자, 투자 포인트는 딱 두 개예요, 여러분들. 대면적 소켓에 대한 공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켓 딱 하게 되면 뭐가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 반도체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게 되면 테스트 소켓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소켓 부분들이 영구적이지가 않습니다. 예, 영구적이지가 않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 계속 소모품들이 구현이 되기 때문에 항상 지금과 같이 뭔가 이제 내년도에 판매를 하기 위한 리드 타임 자체에서는 상당히 좀 의미 있게 증가가 되는 경향들이 상당히 좀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TFE 같은 경우는 신규 제품, R&D에 대한 수요 증가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상당히 좀 의미 있게 아마 투자 모멘텀들이 계속 나왔었어요. 작년도 12월 달에 증설에 대한 이야기까지 좀 나왔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의 이제 효과가 1년이 지나서 나타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거 오늘자에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한 10% 정도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올해 4, 4분기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시장 랠리가 좀 이어진다고 하게 되면 TFE 같은 경우도 소부장 내에서도 좀 독보적인 모습들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와 더불어서 테스트보드에 대한 공급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까지 증가가 된다고 하게 되면 여전히 캐시커를 해주는 부분들과 더불어서 플러스 알파에 대한 매출액 부분들이 증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우리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이거는 이 TFE 회사 내 자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은 좀 디테일한 글자들이 좀 안 보이시긴 하는데 이런 것들은 제가 내일 오전 8시에 진행하는 온라인 방송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지금 TFE가 보여주고 있는 차트에 대한 움직임들이 너무 많이 올랐죠, 여러분들. 자, 15,000원, 2만원대에서 얼마까지 올랐어요? 43,00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딱 몇 달인가요, 여러분들? 딱 2달, 석 달 만에 100% 가깝게 올라간 종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닥권에서에 대한 반등세가 진행이 됐던 것 뿐인 거지 장기적인 차트로 놓고 보게 되면 여전히 낮은 가격대에 설정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눌림목 구간에서 어떠한 가격대까지 우리가 1차적으로 볼 거냐? 라는 관점인데요. 최근에 보여줬던 고점 자체가 한 48,000원 정도 설정이 돼 있습니다. 1차적인 목표가 설정을 48,000원 정도로 하셔가지고 대응을 한번 해보자라는 말씀드리고 손절 라인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뭐죠, 여러분들? 눌림목 패턴의 저점 구간입니다. 36,000원 정도로 설정을 하셔가지고 기술적인 대응을 한번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빠르게
두 번째 종목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반도체에서 뽑아봤다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리노 공업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그죠? 초창기 AI 붐이 뽕 일어났을 때 리노 공업도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했던 종목이죠. 많이 들어보셨어요. 포고핀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 회사입니다. 그 회사인데 이게 기억에서 많이 좀 옅어지셨을 타이밍이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소부장 관련 종목군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서 상당히 좀 재미있게 아름아름 막 올라오기 시작을 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혜 포인트는 딱 세 가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AI 기능에 대한 고도화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죠. 삼성전자 HBM3E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는 있지만 사실 시장의 뭔가 시선은 HBM4로 넘어가는 뭔가 단계이고요. 그리고 여전히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고 여러 AI 기업들이 자사의 특수한 칩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굉장히 경쟁적으로 지금 막 나서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AI가 이 기술력 안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누구보다 빠르게 그리고 누구보다 뭔가 진화된 모습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전히 고도화에 대한 경쟁이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러한 현상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여전히 리노공 같은 경우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포인트는 R&D용 소켓 출하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이거예요, 고도화. 서로 막 R&D 막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가 이기니 내가 이기니 막 싸우고 있는 이 과정에서 R&D 소켓 그래서 테스트를 계속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양산용 소켓과 R&D용 소켓은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거죠. 시장에서 아예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 아닌 상황들이기 때문에 공급을 해라고 했었을 때 단가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진다. 그만큼 리노공업의 기술력이 이 R&D용 소켓 안에서 진행이 이루어진다고 하게 되면은 매출액에 대한 영업이익률 부분들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는 뭔가 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마지막입니다. 자, R&D 소켓에서 성공을 했어요. 성공적으로 무언가가 제품 개발이 딱 이루어지게 되면 자, R&D용 소켓을 만든 리노공업이 당연히 양산용 소켓도 같이 공급을 하겠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러한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졌었을 때 리노공업에 대한 기업 가치는 극대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차트를 좀 보면서 흐름들을 좀 볼게요. 자, 보시자고요, 여러분들. 자, 앞절에 TFE의 차트를 기억을 해보시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죠. 근데 리노공업은 움직인 게 없어요. 그죠? 최근에 반도체 소부장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리바운딩이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다른 종목군들과 비교를 해봤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상승에 대한 폭 자체가 굉장히 좀 미미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뭔가 색깔을 맞춰보자고요, 우리가. 앞절에는 급격하게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보는 전략을 제시를 해드렸다고 되면 이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현재의 상승 랠리에서 약간은 속도가 그렇게까지 크게 나지 않은 종목. 그러면은 상승 룸이 좀 많이 남아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목표가는요, 단순하게 보자고요, 우리. 직전 고점입니다. 56,000원대까지 1차적 목표가를 설정을 해서 대응하는 전략을 한번 말씀드리고, 손절 라인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이제 5일선, 60일선, 21선 골든 크로스가 만들어지는 이 자리 있죠. 이 자리에서에 대한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47,000원을 제시해드리면서 앞서 TFE 두 번째 종목으로 리노공업 우리가 올림픽 종목으로 오늘 말씀드리니까요. 한번 내일 제가 온라인 방송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